자, 봅시다. 아까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거 없었어요? 여기 지금 번지가 하나 비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번지를 아까 프론트를 내가 적용할 때 집어넣고 증가시키는,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죠? 잘못 감소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하나씩 다 당겨줘야 돼요. 3, 5, 7, 9.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잘못 아까 집어넣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번지의 프론트 값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건 나중에 직접 여러분들이 요거는 실습 시간에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구현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보냐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런 결과를 한번 뽑아보세요. 일단 프론트와 레어 값을 찍어보고, 그러니까 프론트에 데이터가 몇 번지에 어떤 값이 들어간다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i 현재 증가되는 값에 따라서 1에서부터 9까지 증가될 때 프론트 어디에 값이 들어가고 어디에 프론트를 할 건지 레어를 할 건지 그것을 그 프론트 레어 번지를 각각 액션 취하는 거에 따라서 찍어보세요. 해서 데이터의 번지에 어떤 값이 저장되는지 쭉 해서 나중에 최종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아까처럼 97 쭉 해서 104번까지 찍히겠죠. 그죠? 104번 번지. 여기 104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데이터 번지는 4번지예요. 그죠? 이제 요렇게 찍어 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아까 그 딜리트 시키는 거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끄집어내면서 끄집어내면서 프론트와 레어 번지를 찍어보고 거기에 데이터가 DQ 되는 그 과정들을 값을 갖다가 찍어보고 남아있는 값을 최종적으로 다 찍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나중에 실습 과제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봤으면 좋겠지만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서 그냥 여러분들 요건 실습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 자료 구조가 자,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Q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응용 시뮬레이션 해서 은행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은행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냐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와서 자, 은행에 어느 정도 대기하는지 대기 시간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대기 시간을. 그래서 대기 시간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그 고객이 사람 찾아오면 자, 은행 창구가 지금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고 자, 그 은행에 실제로 접수받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앞에 사람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을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 시간을 한번 뽑아보고 싶다는 거죠. 대기 시간을 한번 예측해 보고 싶다. 자, 그것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현해 보고 싶다 하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Q를 이용해서 같이 적용을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Q를 이용해서 하는데, 먼저 이거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줄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시뮬레이션 시간을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니까 일단 고객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입력값은 최대 내가 얼마 동안 시뮬레이션 할 건가 최대 시간 길이를 지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이란 값은 여기 지금 단위 시간이라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뭐 시간 뭐 1시간이나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10이란 단위 시간을 줬어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뭐 1시간이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1초, 10초도 아니고 그냥 단위 시간으로 처리한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이때 여러분들 이제 고객이 막 이제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고객이 찾아오는 정도를 내가 그냥 값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0.5. 0.5라는 것은 단위 시간에 찾아오는 고객 수가 0.5다 하는 것은 뭡니까? 단위 시간당 고객이 2명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고객 한 사람당 처리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처리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주 빨리 끝내고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일이 지연이 돼가지고 시간이 자꾸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최대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여기 보면 단위 최대 소비 시간을 5라고 잡았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파라미터 값이니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죠? 이 값이 변경될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여기서는 최대 시간은 내가 뭐 10보다 더 길게 하고 싶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값을 더 주면 돼요. 대신에 이거는 단위 시간이 돼요. 단위 시간으로 지정해 주고 고객 수도 마찬가지로 이거 어떤 때는 고객 수가 많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단위 시간당 찾아오는 고객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매 저것마다 다른데 그것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바쁜 시간대 뭐 명절 때 돈 찾으러 온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 이거 값은 더 값이 작아지겠죠. 다 값이 뭐 작아지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주고 나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사람당 소요되는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이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점은 여러분들이 Q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원형 Q, 그죠? 덱,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뭐 출력은 고객들의 평균 대기 시간이고 그죠? 서비스 인원은 한 명으로 정했어요. 한 명당 한 명으로 잡고 그죠? 은행원을 한 명이 오는 사람 다 받아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 이게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최대 시간은 내가 10으로 잡아줬고 고객 수는 0.5, 그 다음에 최대 서비스 시간은 5라고 잡아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10이 될 때까지 계속 고객이 방문하는 것들이 큐에 쌓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쌓이면서 또 어떨 때는 이제 만약에 최대 시간을 5분을 잡아줬는데, 이거는 이제, 최대 시간을 랜덤하게 방문 서비스 고객들마다 랜덤한 값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빨리 처리 끝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최대로 5까지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랜덤하게 잡았을 때 그죠? 어디까지는 랜덤하게 잡아줘야 되겠죠. 딱 일정한 시간 잡아주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처리되는 시간이 쭉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전체 은행에 방문했는 고객 중에서 서비스를 받은 고객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기 시간, 그 다음에 평균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산출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아직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고객 대기수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출력을 했는데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냐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까 값을 갖다가 3개의 값을 받아들이죠. 그죠? 최대 시뮬레이션 시간은 내가 타임이라는 어떤 변수에다가 하나 집어넣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길이를 여기 여러분들 여기 책에서 보면 n 시뮬레이션이라는 변수 값으로 집어넣었어요. 변수 값으로 집어넣고 도착하는 고객 수는 arrival prove arrival이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최대 서비스 시간은 맥스 서비스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일단 그 3개의 값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개 값을 받아들여서 세 개 값을 받아서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시뮬레이션 돌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일단 값을 뭡니까 최대 길이에 대해서 내가 최대 시뮬레이션 시간만큼만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최대 시뮬레이션 시간 길이 동안을 이제 루프로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단위 시간이라 그랬으니까 뭐 10이라고 줬으면 1, 2, 3, 4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10이 되면 끝나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10이 되면 끝나는 것은 뭐 while 루프로 예를 들어서 n 시뮬레이션 값이 뭡니까? 최대 시뮬레이션 시간 값이 됐느냐. 그죠? 예. 그래서 그 값일 동안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 시뮬레이션이라는 변수 값이 이제 이게 최대 내가 지정해 주는 값이죠, 그죠? 지정해 주는 지정 시간이고, 그다음 이 값을 이제 내가 임의로 클락이라는 변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클락이 초기에는 클락을 0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0부터 시작해서 0초에서 0초보다 이 값보다 작다는 것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면 될 거고, 이 값이 시뮬레이션 값보다 크면 이제 끝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끝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스텝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뭐니까 클락 값이 시뮬레이션 시간이 남아 있으면 이제 그다음 뭘 진행하느냐니까 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일단 들어왔으니까 뭔가 실행하기 위해서 클락도 하나 증가시키고, 그죠? 클락도 증가시키고 이제 데이터들을 쭉쭉쭉 그다음에 뭐야 뭐 커스터머 현재 그 고객이 그죠? 현재 고객을 받았으면 고객을 큐에 집어넣어야 돼. 큐에 집어넣기 전에 큐 먼저 뭡니까 갖고 온 값을 갖다가 일단 큐에 하나 집어넣고 생각하자 이거. 큐에 집어넣고. 그래서 만약에 그 고객이 있으면 고객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라 하니까 뭐 새로운 커스터머라고 했어요. 그래서 new customer. 자, 뭐 여기서 뭐 is new customer가 참이냐? 자, new customer가 참이냐 하는 것은 커스터머가 참이냐 하는 것은 뭐로 판단하냐니까 여기 보면 여기 is new customer라는 거 그죠? is new customer는 뭐냐니까 랜덤 값으로 계산해. 랜덤 값이 현재 도착하는 값보다 뭡니까 작으면 새로운 커스터머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랜덤 값은 여러분들이 보면 랜덤 나누기 랜덤 맥스라는 값을 했는데 이게 실수 값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랜덤 값이 랜덤 값을 여러분들 함수로 갖고 와서 그것을 랜덤 맥스라는 상수 값이 있어요. 여러분들 C++에서 정의한 상수 값이 있죠. 이걸 나눠주면 0과 1 사이 어떤 값이 만들어져요. 랜덤 값이. 자, 그렇게 그 값이 prove arrival이라는 건 뭐냐니까 아까 앞에서 뭡니까 이거죠. 여기 지금 보면 단위 시간당 도착한 고객 수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값보다 큰지 작은지 그죠? 이 값이 더 크다 하면은 이 값이 더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고객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그죠? 랜덤 값이 이것보다 더 크다는 것은 거기 도착한 거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내가 0.5로 정해줬는데 0.5보다 이게 더 크다는 것은 새로 거기 도착했다. 그래서 이것을 참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자, 해서 만약에 고객이 새로 도착했으면 이제 Q에 집어넣겠죠. 그죠? Q에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 Q에 집어넣고 생각하죠. Q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제 뭔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시작해야 되겠죠. 제일 처음 받은 고객 같으면 그냥 이거 끄집어내서 바로 이제 서비스를 처리하면 될 건데
이제 이게 계속 만약에 들어서 쌓인다면 계속 Q에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스텝은 또 뭐냐, Q에 집어넣고 나서 서비스 시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처리하는데, 잠깐만요. 이거, 자, 쭉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냐니까, Q가 비어 있느냐, 그죠? Q가 is empty냐, is empty냐, Q가 비어 있느냐 하는 거. 그래서 Q가 비어 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또 고객을 새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Q가 안 비어 있으면 그 Q가 안 비어 있으면 Q의 그 고객을 끄집어내서 팝 시켜서, 그죠? 처리를 해줘야 된대. 처리해 주는 게 뭐 서비스 시간하고 이런 걸 계산해 줘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설명하려고 보니까, 잠깐만. 이게 예. 자, 그냥 프로그램만 보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게요. 해서 여기 보면, 자, 새로 커스터머 아까 받아들였고, 새로운 커스터머 왔으면 새로운 커스터머의 지금 현재 시간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간은 이 커스터머가 언제 왔느냐 하는 시간값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단위 시간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값을 할당을 해주고, 그러면 그 시간값을 갖고 이제 계속들이 인서트 커스텀 했으니까, 인설트는 뭐냐니까, 아까 인설트가 어딘, 여기 인설트, 이제 새로운 고객이 도착했을 때 Q에 집어넣는 값은 어떤 거냐 하니까, 커스터머, 몇 번째 커스터머이냐, 그 다음에 현재 그 커스터머가 도착한 시간이 얼마이냐, 언제 도착했느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이 서비스 받는 시간이 얼마이냐. 랜덤 서비스 타임이란 것은 아까 고객이 창구에서 처리하는 시간을 했는데, 시간마다 사람마다 다 처리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이것을 그냥 랜덤 값을 주기로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랜덤 값이 최대 5라는 단위 시간 이내에 처리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5분이다 그러면 5분 안에 처리하는데, 랜덤 값이니까 어쨌든 0보다 큰 값일 거고 5보다 작은 값의 어떤 시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지금 현재 방문한 사람의 값이 이렇게 쌓여 있겠죠. 그 사람이 몇 번째 도착한 사람이냐, 몇 시에 도착했냐, 몇 시에 도착했냐, 이 사람이 앞으로 처리할 시간이 얼마냐 하는 그 값을 갖고 있도록 이제 Q에 집어넣는 거예요. Q에 집어넣고, 이게 이제 인설트 커스터머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새로 고객이 도착했으면 커스터머 값을, 시간 값을 줘서 일단 스택 Q에 집어넣고, 만약에 이때 이제 없으면, 그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으면 계속 쌓으면 돼. 있으면 쌓고. 자, 처음에 왔는 값이 하나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뭡니까? 서비스 타임이 처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줬어요. 그죠? while 루프 실행하기 전에 초기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주고 서비스 타임을 계속 감소시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서비스 타임은 여기 아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까 랜덤 서비스 타임 이 값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 타임은 랜덤 서비스 타임 이 값이 되고, 그럼 이 사람이 5분간 처리한다 그러면 5분간 계속 루프를 돌면서 5분간 이 시간을, 단위 시간을 감소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단위 시간을 감소시켜 나가면서 이 값이 0이 되면, 그죠? 0이 되면 이제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처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값이 0이 아니면 계속
이 else문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else문에서는 새로 받은 사람을 큐에 집어넣는 과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새로 온 사람을 큐에 또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서비스 타임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if을 수행할 거고, 0이 안 되면 아니면 0보다 작으면 이제 else문을 들어가서 새로운 고객을 받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면 계속 큐에 쌓일 거고, 아니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이 화일 루프에서 시간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뭔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뭘 처리하냐니까 서비스 타임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죠? 서비스 타임을 감소시켜서 나중에 이 화일 루프가 뭡니까? 단위 시간이 내가 지정해준 시뮬레이션 시간에 딱 도달하면 화일 루프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빠져나오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전체 처리한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여러 사람이 와서 여기 큐에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러면 큐에 쌓였으면 그 사람을 큐에 그러면 실제로 커스터머 숫자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웨이팅 시간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웨이팅 시간은 현재 단위 시간 클락이 그죠? 클락에서 이 사람의 도착 시간, 이 사람의 도착 시간은 내가 임의로 아까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클락에 의해서 그죠? 인설트 커스터머 해서 클락하면 그 값이 발생이 될 거니까 그 값이 t arrival 값이 되고 그죠? 그래서 a라는 아까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arrival 시간이 이 사람이 현재 그때 도착한 사람의 시간이 될 거고 현재 단위 시간에서 빼주면 이 토탈 웨이팅 타임이 된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큐에서 빠져나와서 실제로 서비스를 딱 받기 시작하면 그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토탈 웨이트 타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서비스 타임은 뭡니까? 아까 서비스 지정해준 랜덤 값으로 지정해준 서비스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을 계속 빼나가면서 계속 이 루프를 반복하면 한 사람당 처리되는 이제 단위 시간 동안 계속 처리되겠죠, 그죠? 자, 이런 루프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구현을 했으면 이제 이게 뭡니까? 구현을 했으면 이제 이게 화일 루프가 끝나면 아까 요 단계 요 프린트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프린트 시키는 건 이 결과를 프린트 시키는 거예요, 그죠? 프린트를 시키면 이제 끝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요 놈은 뱅크 시뮬레이터라는 클래스니까 클래스에서 메인부에서 뱅크 시뮬레이터의 런 부분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 여기 빠져있지만 프린트 부분이 있어요. 프린트 부분에서는 뭐냐니까 요 밑에 시뮬레이션 결과 시간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하고 그래서 런을 실행하고 나서 런이 끝나면 프린트를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메인부에서 런 함수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실행시키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결과값을 입력값을 주고 시뮬레이션하고 결국 시뮬레이션 된 결과값을 뽑아낼 수 있다. 자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은행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 예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실습 시간에 한번 돌려보도록 하세요. 실제로 값을 주면서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보도록 하시고 이걸 다 하기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또 뒤에 보면 여기 또 미로 탐색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스택으로 미로 탐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덱으로 미로 탐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른데 이건 나중에 그 그래프에 가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L을 이용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만든 덱을 구현할 수 있겠죠, 그죠? STL을 이용해서 이게 include deck 하면 돼요, 그죠? include deck 해서 그 덱에서 사용하는 그 기능들을 그대로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스택도 마찬가지로 STL을 해봤죠, 그죠? 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덱도 동일하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STL을 이용한 원형 큐를 구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수 시간에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과제 1번, 2번, 그 다음에 실수까지 3번은 일단 보류하세요. 실수까지 3번 보류하고 여러분들 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그거를 같이 여기 출력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실습 과제 3은 은행 그 프로그램 집어넣어서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합시다. 3개 과제입니다. 실습 시간에 할 거. 되겠죠? 자, 여러분들 원형 Q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형 Q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원형덱에 대해서 원형덱까지 했고요. 그래서 Q와 덱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5장에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서 포인트와 연결 리스트.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연결 리스트란 실제로 여러분들 배열의 길이를 잡아주면 배열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 그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의 길이를 나중에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선언한 배열의 길이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배열의 길이를 고정하지 않고 리스트를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배열의 길이를 가변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앞에서 스택도 마찬가지고 덱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연결 리스트 방법을 이용하면 배열의 길이를 고정하지 않고 변동된 가변의 길이를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게 문제는 뭡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결 리스트 방법으로 구현하면 배열을 가변하기 때문에 배열의 길이를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배열의 길이 아까처럼 배열을 길이를 100으로 잡아줬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배열 데이터를 뭐 10개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90개는 낭비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결 리스트 방법을 사용해서 가변 데이터 길이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배열의 길이를 가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배열을 데이터가 저장할 데이터가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 저장할 데이터가 뭐 스택이면 팝해야 될 거고, 그죠? 아니면 덱이면 뭐 Q 이렇게 자 인큐 시켜야 될 거야. 자, 그런 것들을 그때 발생할 때마다 집어넣자는 거죠. 배열에다가 배열의 길이를 배열을 하나 발생을 해서 객체 개념으로 발생을 해서 거기에 집어넣고 그러면 앞에 번지와 뒤에 번지를 서로 연결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개념상으로는 앞에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저장할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에 뭐 예를 들어서 0번지, 데이터의 번지 값을 집어넣고 그럼 여기에 이제 링크라는 어떤 연결하는 번지가 있는 거예요. 이 번지가 새로 생성된 번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 저장할 데이터에 추가할 내용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또 새로 발생하면 또 이 번지가 또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링크 시켜 놨는 거. 자,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배열을 내가 픽스를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데이터의 길이를 픽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발생할 때마다 메모리를 하나 발생시켜서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시키겠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연결 리스트죠. 그게 연결 리스트인데 연결 리스트는 이제 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하고 링크를 저장할 공간을 하나 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를 하나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공간이 두 군데가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한 공간, 이 데이터를 앞에 데이터와 뒤에 데이터를 연결해 주기 위한 링크라는 것은 주소가 되겠죠, 그죠?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실제 메모리에 피지컬하게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 번지를 가르쳐주는 번지 값을 저장해야 돼요. 번지 값을 저장해야 이 앞에 데이터 다음에 그 다음 연결되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찾아가서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번지를 저장하기 위한 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개의 값을 저장한다. 데이터 값하고 주소를 저장한다. 이거. 그게 연결 리스트예요. 대신에 그러면 실제로 그냥 배열보다는 이제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아까 배열의 길이 아까처럼 뭐 100개를 잡아놓고 10개밖에 안 쓸 것 같으면 나머지 90개는 낭비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효과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할 목적으로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메모리 공간은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이놈이 이제 링크로 계속 연결해 줘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이 연결 리스트를 계속 액세스하게 되면 실제로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돼요. 왜냐면 배열은 그냥 메모리 번째 순차적으로 쭉 다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번째만 딱 들어가면 그 다음 번째 순서대로 끄집어내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이 번째를 찾아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C++ 할 때 잠깐 배웠었나요? 안 배웠었죠? 안 배웠었어요? 자, 어쨌든 그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스택이나 큐나 덱을 구현할 때 연결 리스트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 자, 구현하는 것은 뒷장에서 하도록 하겠다 했죠. 그죠? 그래서 5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연결 리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조금 이제 리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포인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죠? 포인트 잘 몰라요. 어쨌든 포인트를 조금 한번 리뷰를 하고 그 포인트와 연결 리스트 간의 관계를 한번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란 것은 여러분들 잘 알죠? 주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주소를 가리키는 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편번호에 뭐 수신함에 그죠? 여기에 보면 수신자의 주소가 있을 거고 그 주소는 실제로 그 집의 주소에 어디 번지를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504호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 504호 어떤 아파트에 그죠? 504호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죠? 실제로 아파트의 그 주소를 가리킨대, 그죠? 예. 그럼 이 아파트의 주소의 안에 이 아파트 안에 어떤 이제 사람이 살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모리 실제로 배열이 있다. 어떤 배열은 메모리 번지에 피지컬하게 어떤 번지에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5, 03번지고 또 순서대로 이렇게 값이 쭉 저장이 되어 있다 가정하고 그죠? 만약에 요 번지 데이터를 내가 액세스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이 번지를 찾아가서 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라는 것은 뭡니까? 요 번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여기 포인트 변수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요 번지를 여기 포인트 변수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언한 포인트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인트 변수를 선언하면 그 포인트는 어떤 내가 갖고 오고자 하는 참조하고자 하는 번지 값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선언하면 그 포인트는 선언하는 것만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이 포인트를 초기화해 줘야 돼요. 그죠? 초기화 시켜줘야 돼요. 초기화 시켜주고 나서 이 포인트가 어디를 가리킨다는 것을 가리키도록 해요. 그 번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 변수, 이건 이제 포인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언해준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변수가 포인트 타입으로 선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포인트 타입은 그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 번지가 저장이 되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테저다. 인테저 어떤 A라는 변수를 인테저 타입으로 선언했다. 인테저에서 A 자 해서 이건 A는 초기화를 안 시켜줬어요. 그죠? 자, 여기서 나중에 메인 부분에서 A는 0 하면 A라는 변수에 0이 저장이 될 건데 그럼 인테저 A 선언하면 A라는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하나 할당이 될 거고 나중에 초기화를 0으로 시켜줬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값이 0이 a라는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번지에 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a라는 변수가 실제로는 이는 뭐 어디에 메모리 공간에 그죠?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 있고 a라는 변수에 그 다음 여기에 어떤 번지에 값이 a라는 변수가 할당된 번지에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인트 변수를 선언했다. 만약에 포인트 변수 선언한 것은 뭡니까? 인테저에 앞에 별표 하나 붙이죠. 그죠? 별표 붙이고 뭐 a라는 변수를 포인트 변수를 선언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a라는 변수는 포인트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a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여기 번지가 만약에 100번지다 하면은 여기에 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100번지라는 번지 값이 저장이 된다. 그죠? 그래서 100번지라는 번지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뭐 액세스 할 수도 있고 값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쨌든 포인트 변수로 선언하면 여기에 포인트 변수로 설정된 그 변수에는 뭡니까? 번지 값이 저장이 된다. 액세스할 번지 값이 저장이 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C++ 할 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이해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여러분들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i라는 변수는 그냥 일반 변수로 인테저 타입으로 선언이 된 거예요. 그죠? 자, i라는 변수의 값이 10이다 하면 뭡니까? 변수 i라는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실제 메모리 공간에 값이 10이란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값이 10이란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인트 p라는 변수는 포인트, 인테저 타입의 포인트 변수로 선언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포인트 변수 p라는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건데 여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지금은 없겠죠. 일단은 하나 공간만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p는 뭡니까? 이게 i의 앰프스트로피 이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p에 뭘 저장하겠다는 겁니까? 예? p에 i의 앰프스트로피 이건 뭐예요? 아까 앞에서 선언한 i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죠? 주소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i 번지에 i 변수에 요 10이란 값이 저장된 그 위치의 주소가 0xfe00이라는 주소다라고 가정하면 이 값이 아까 요 p에 그죠? 포인트의 내부에 포인트 선언한 이 저장 공간에 요 번지가 저장이 된다. 그죠? 근데 요 p라는 변수를 저장하기 위한 번지는 또 따로 있어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우리 변수가 내 선언 i라는 변수를 저장할 장소, p라는 변수를 저장할 장소가 따로따로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i라는 변수는 0xfe00이라는 번지에 할당이 됐고 p라는 변수는 0x8b00이라는 번지가 할당이 돼야 돼요. 그죠? 대신에 이 p는 뭡니까? 이 p는 포인트 변수로 선언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는 값은 뭡니까? 내가 아까 지정해준 요 변수의 번지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 그죠? 그 차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죠? 번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앰프스트로피 이걸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i의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i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번지를 여기에 저장한다. 그죠? 간단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 뭡니까? 포인트 하면 잡하고 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클래스를 만들면 그죠? 클래스가 가리키는 객체 자, 뭐 하나의 클래스가 있다.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 클래스에 의해서 객체를 생성할 거예요. 그죠? 객체를 생성했어요. 자, 이게 객체 1이라는 객체를 생성했으면 이 클래스가 가리키는 이 객체는
이 객체가 위치한 번지를 여기 저장해 준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변수와 일반 변수와 포인트 변수와의 관계를 잠깐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선언하는 관계에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PI라는 포인트 변수를 선언할 때 인테저 타입, 그죠? 여기 앞에 별표는 여기 타입에 붙어도 되고 변수 앞에 붙어도 돼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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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타입에다가 인테저 타입 뒤에다가 바로 붙여도 되고 변수 앞에 붙여도 되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요런 타입을 좀 더 선호한다 하는 거죠. 요런 타입. 여러분들 앞으로 쓸 때는 요런 타입으로 쓰도록 하세요. 선호하는 것은 요런 타입으로 선호한다. 대신에 자, 만약에 변수 선언할 때 여러 개를 이제 P라는 포인트 변수, Q, R 이런 걸 이제 캐릭터 타입으로 선언하는데 요거하고 요건 차이는 어떤 거예요? 자, 캐릭터 타입의 포인트 변수 P는 포인트 변수예요. 그죠? Q는 포인트 변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일반 캐릭터 타입의 변수예요. 그죠? R도 마찬가지 일반 캐릭터 타입 변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P, Q, R을 전부 다 포인트 변수로 선언하고 싶으면 P, Q, R 앞에 포인트를 다 별표를 붙여줘야 돼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다 각각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뭐 여러 개를 변수를 선언할 때는 표기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포인트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해야 된다. 그죠? 초기화를 안 해주면 안 해주고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번지가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포인트의 종류 보면 뭐 P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P라는 변수가 뭐 void 타입, 그죠? 그다음 PI라는 변수는 뭐 integer 타입, PF라는 변수 플로트 타입, 실수 타입, 그죠? 그다음 이거는 캐릭터 타입, 뭐 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포인트의 포인트죠, 그죠? 포인트 두 개가 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포인트의 포인트, 그죠? 그러면 그 포인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PP라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번지를 또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별표를 두 개가 붙었다는 것은 포인트를 가리키는 지정해 주는 거다. 그죠? 이렇게 이중 포인트예요. 그죠? 네. 그래서 PP는 포인트를 가리키는 포인트다. 그죠? 네, 이렇게 이중 포인트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테스트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데이터 타입이 아니죠, 그죠? 뭐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클래스로 선언했다, 그럼 이게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죠? 클래스를 뭡니까? 포인트로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클래스 타입을 포인트로 연결해서 가리키는 포인트다. 클래스 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트다, 그죠? 그래서 이 PS라는 포인트 변수는 클래스를 가리킨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은 뭡니까? F라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트다. 그죠? F라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트.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포인트의 형 변환도 가능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P라는 포인트를 void 타입으로 선언했는데 P라는 포인트가 void 타입인데 이걸 integer 타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인테저 타입으로 바꿔서 PI라는 어떤 변수의 값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괄호에 인테저 스타 괄호 닫고 P 이렇게 해주면 이 P라는 포인트 변수 값은 인테저 타입으로 바뀌어서 PI에 저장된다. 그죠?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네, 이런 형변환하는 거. 자,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활용하는 거 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i라는 변수의 값이 10이라는 게 있고 포인트 변수 p에 뭐 p를 포인트 변수로 했고 p는 이제 뭡니까? i의 번지를 초기화시켜 준 거죠. 그죠? 지분 대입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pi는 20. pi는 20이라고 했어요. 20.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PI가 가리키는 번지의
값을 20이란 값을 넣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결국은 i의 아까는 20이었는데 i의 값을 20으로 바꿔라 하는 말이죠. 그죠? 바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pi 20 하면은 자, pi 변수 값이 20이다 지정해 둔 거는 아까 pi가 가리키는 번지에 앞에서 뭡니까? 앞에서 i가 11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pi 포인트는 i를 가리키도록 했죠. 그죠? 그러니까 i라는 번지에 찾아가서 여기 값이 10이 저장되어 있을 건데 자, 이 번지 값이 이게 100번지다 하면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죠? 100번지에 2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여기에 찾아가서 값이 20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죠? 예.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의 번지에 값을 바로 집어넣는 거. 그죠? 자, 근데 그리고 뭐 그런 요런 이제 사용하는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산자 사용하는 관계 보면 자, 뭐 이거는 포인트 뭐 별표 연산자에 대한 이제 설명을 붙여준 거고, 예, 요거는 이제 뭐 참 이건 뭐 여러분들 별표 연산자를 포인트로도 사용하고 그저 일반 연산자일 때 또 표시한 거예요. 일반 연산자를 사용할 때, 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중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그죠?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중 포인트. 이중 포인트는 왜 필요하냐니까 나중에 이제 연결 리스트 사용할 때 이중 포인트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i라는 변수가 아까처럼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시켜 줬어요. 자, 인테저 타입으로. 그 다음에 p는 i 번지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i 번지를 가리키고 p는 i 번지를 가리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pp라는 것은 뭡니까? 포인트의 포인트다. 그러면 이 pp는 어느 위치를 가리키냐니까, p 포인트의 번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자, 그럼으로써 p 포인트가 포인트 변수 p가 할당된 그 번지 값을 여기서 갖고 있겠죠. 그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실제로 pp 지정하면 pp는 포인트 p를 가리킬 거고 포인트 p는 다시 i를 가리킬 거니까 결국은 pp는 뭡니까? i를 가리키는 꼴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이거 여러분들 다 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 표현에 있어서 그죠? i라는 변수 값이 그죠? 아까 10이란 값으로 이제 설정을 해줬는데 i의 자료형 타입은 인테저 타입이고 요 i는 실제로 요 코드에서 이 코드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i는 뭐 포인트 변수 p 하고 같은 거고 포인트 pp 그죠? pp의 포인트 변수 하고 같은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p라는 것은 아까도 포인트 인테저 타입의 포인트 변수를 설정했기 때문에 p는 pp의 포인트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자, 이 표현 여러분들 이 표현에 의해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p라는 포인트는 i의 뭡니까? 번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i 번지. 마찬가지로 pp라는 것은 p의 번지를 가리킨다. 그죠? p의 번지. 그죠? 맞습니까? 예, 내 혼자 떠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다 앞에서 10불 할 때 다 했던 내용이잖아. 그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예, 다 여러분들이 한번 했던 거 리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것도 뭐 다시 한번 보면 연산자의 관계.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포인트 P를 플러스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P를 뭘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포인트 P에 플러스 한다는 건 뭐예요? P의 번지 값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만약 P의 번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그죠? 자,
P의 번지를 합시다. 그럼 P의 포인트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100번지 번지를 101번지로 증가시키겠다. 그죠? 이런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P의 번지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이 번지 값을 감소시키니까 뭐 하나씩 감소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번지 값을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 마이너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번지를 바로 변경시키는 연산 기능을 하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괄호에 P를 증가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은 번지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스타의 P가 가리키는 그 P, 이건 뭐 번지니까 이 번지의 요 값을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값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괄호에 P 스타 P 풀 하면은 뭡니까? 이 번지가 가리키는 그 위치의 값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자, 요렇게 요거를 유념해서 사용하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어쨌든 10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자바보다는 그죠? 조금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파라메타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문법적으로 조금 더 로우하게, 디테일하게 다 뭔가 컨트롤 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금 복잡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지, 사실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용해야 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더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좀 복잡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인테저 A는 정수 타입 변수를 선언했고, P는 뭡니까? 인테저 타입의 포인트 선언했고, PP는 포인트를 선언했고, 그래서 P에 A 값을 지정해주고, 번지를 지정해주고, PP에는 P 번지를 지정해주고, 이런 관계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하나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사실 이거 그냥 넘어가 버려도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잠깐 보고 갑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수 A와 변수 B가 인테저 타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A라는 변수에 뭐 1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 2라는 값이 들어있다고 가정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A와 B 값을 바꾸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A와 B 값을 수합시킨 거, 그죠? 자, 그렇게, 자, A라는 공간에 A라는 변수에 1이 있고, B라는 변수에 2가 있다고 가정해요. 자,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값을 서로 바꿔서, A에는 2, B에는 1,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A라는 변수의 값을, 이게 여러분들 요거를 여기 바로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죠? 집어넣으면 A라는 값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A라는 값이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템퍼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놓자는 거죠. 그래서 템퍼라는 변수에 뭐에 A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죠? 자, 여기 이제 템퍼를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템퍼. 이 뒤에 만듭시다. 순서상 템퍼가 있고, 자, 템퍼라는 위치에, 템퍼라는 곳에, 자, 템퍼라는 곳에 A라는 값을 집어넣었으니까 템퍼라는 곳에 A 값이 저장이 될 거고, 그죠? 저장이 될 거고, 지금은 현재 상태는 이렇게 돼 있겠지, 그죠? 템퍼라는 값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예?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A라는 변수에 B 값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A에, B 값을 넣으면, 비로소 이제 B 값이 A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2가 저장이 되고, 그죠? 그것도 아직까지 B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예? B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B에 템퍼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템퍼 값을 집어넣으면 B에 템퍼 값을 집어넣으면 1이 저장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A와 B는 아까 요 값에서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수학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제 함수를 불러서 한다고 가정해봐요. 자, 이런 것을 이제 함수에서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함수를 뭐 수압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수압에서 넘겨받아야 될 값은 어떤 게? 수압이라는 함수에서 메인에서 AB 값을 내가 바꾸고 싶다. AB 값을 넘겨받는다 가정해봐요. 그죠?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A 값은 인테저 타입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i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 값은 인테저 타입으로 j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부를 때 swap A 값하고 B 값을 넘겨줘야 되는 거 그죠? A 값과 B 값을 넘겨주면 그러니까 A라는 변수 값은 이쪽으로 넘어올 거고 B라는 변수 값은 이쪽으로 넘어오게 J라는 것을 넘어와서 여기서 수압에서 똑같이 이제 뭡니까 인테저 여기에 떠서 보면 인테저 뭐 내부 로컬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i와 뭐 템퍼라는 것을 하나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템퍼는 뭐 똑같이 i 그 다음에 i는 j는 템퍼 하고 나서 여기서 뭐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왜 안 되냐? 자, 여기서 값을 비록 넘겨줬지만 이거 실행하고 나서 끝나면 뭡니까? 뭐예요? i와 j 값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끄집어내서 여기 딱 와보면 실제로 이제 여기서 밖에 있는가 싶어서 프린트를 A와 B를 프린트를 해보면 AB 값은 그대로 1과 2 값을 가진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뭡니까? 포인트를 이용해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수합할 때 A와 B 값을 넘겨줄 때 A와 B 값을 뭘 넘겨주면 돼요? 번지를 넘겨주면 돼요. 번지. A가 저장된 번지와 B가 저장된 번지를 넘겨주고 여기서 받을 때는 I는 뭡니까? 번지 값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요 인자를 받을 때, 이 인자를 받을 때 번지 값으로 받아주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번지 값으로 받아주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번지 포인트로 설정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i는 j 하면 뭡니까? i는 j 하면은 j의 번지 값이 i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물론 이때는 뭐야? 앞에 포인트 값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그죠? 포인트 값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수합하는 건데, 그죠? px라는 놈하고 py라는 인자로 전달받았는데, 이게 이제 포인트로 선언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뭡니까? 포인트의 번지를 제정해줬잖아요. 그죠? y의 번지 값을, 요건 뭐예요? 번지 값이지만, 요건 뭐예요? 아까 바로 번지가 저장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값이 바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A와 B가 있다면 A와 B가 바로 A와 B 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PX라는 포인트 번지의 값을 PY라는 포인트 번지 값으로 바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액션이 일어남으로써 아까 여기 A의 번지가 뭡니까? B 값이 바로 저장이 되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A와 B를 번지 값을 넘겨줬어요. 수압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A와 B의 번지 값을 넘겨줘서 딱 처리하니까 이제 결국은 비로소 실제로 그 포인트가 가리키는 값이 바로 수정이 되니까 수학 기능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사용해서 아까처럼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값이 변경이 안 되겠지만 함수를 불렀을 때 내가 함수를 사용했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함수를 사용하면서 어떤 값을 넘겨줘서 그 값을 처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포인트를 처리할 수 있다. 그죠? 물론 포인트를 꼭 굳이 포인트를
포인트를 안 해도 돼요, 그죠? 여기서 뭐야? 아까 이렇게 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포인트를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값을 리턴을 이 리턴 값을 리턴 시켜줘도 되겠죠, 그죠? 네? 값을 리턴 시켜주면 돼요, 그죠? 근데 값을 리턴 시켜주려면 값을 두 개를 리턴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i와 j 값을 갖다가 두 개 값을 리턴을 시켜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하나 값밖에 리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함수를 사용해서 뭔가 처리하려고 가면 포인트로서 처리해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포인트를 사용한 수학 기능을 잠깐 예를 한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사실상 이제 배열의 이름은 뭐 포인터가 같은 역할을 한다, 그죠? 예.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와 같은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열 공간 O다 그러면 뭡니까? 사실은 A라는 것은 A라는 배열을 여러분들이 메모리상에서 5개의 공간을 집어넣겠지만 배열로 선언하면 A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배열의 첫 번째 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번지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인덱스를 줌으로써 거기에 해당하는 번지 값을 변경시켜서 거기에 값을 액세스해 오겠죠. 자,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선언해주는 배열도 어떻게 보면 포인트다, 이 포인트, 그죠? 자, 그래서 포인트인데 어디냐? 이 번지 중에 첫 번째 번지를 가리키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이제 뭐 번지 값을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죠? P 값을 갖다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거, 번지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거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포인트를 가리킬 때 표현하는 방식이, 그죠? 여러분들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 내부의 어떤 변수 값을 액세스할 때는, 그죠? 뭐, A라는 객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A라는 객체가 가리키는 클래스 안에 degree라는 어떤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뭡니까? A.degree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포인트로 P라는 것이 지금 A라는 객체가 그냥 일반 뭐 변수로 설정된 거하고 그다음 P라는 것은 뭡니까? 객체로 P라는 객체는 포인트 타입으로 선언이 된 거죠. 그래서 폴리노미알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한다고, 그죠? A라는 변수는 폴리노미알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된 객체이고 P라는 것은 뭡니까? 포인트를 가리키는 P라는 포인트는 폴리노미알이라는 번지 객체 클래스의 번지를 가리키도록 선언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A라는 폴리노미알 안에 뭐 degree라는 어떤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액세스할 때는 A.degree 이렇게 액세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 대신에 이 뭡니까? P라는 포인트가 액세스할 때는 이렇게 뭡니까? 화살표로 지정해서 COEF라는 뭡니까? 배열 타입의 뭐 어떤 값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폴리노미얼 안에 뭐 선언된 어떤 사용하고 있는 어떤 타입인 거죠, 그죠? 배열 타입인 거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P.COEF라고 사용하지 않고 P의 화살표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만약 굳이 내가 점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아래쪽에 보면 괄호 열고 포인트의 P의 점에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표현할 때 보면 포인트 타입일 때는 점으로 표현하지 않고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해준다. 액세스할 때는. 근데 굳이 내가 점으로 액세스하고 싶다면 괄호 열고 포인트의 P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굳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의미상 더 의미가 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야기했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스트럭처가 있는데 어떤 스트럭처가 리스트라는 스트럭처가 있다.
자, 리스트라는 스트럭처 안에 데이터라는 배열이 뭐 10개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 노드라는 뭡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리스트 타입의 그죠 링크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죠? 자, 링크라는 객체가 가리키는 것이 리스트 노드라는 자기 자신이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자, 리스트 노드 링크라는 것은 리스트 노드의 번지를 가리키기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고 가급적이면 뭡니까 초기화시켜줄 때 뭐 널로 초기화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약에 PC라는 포인트가 캐릭터 타입으로 포인트 타입으로 설정했는데 이때 그리고 나서 바로 PC라는 포인트 변수에다가 A라는 값을 바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A라는 값이 어디에 저장되겠죠? 저장될 곳이 뭡니까? 어디 저장될 곳을 가리켜줘야 이 A라는 문자가 저장될 그게 바로 저장이 되겠죠. 원래는 뭡니까? 이 P라는 요 의미는 뭐예요? P라는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그 변지의 저장 공간에 A라는 값을 집어넣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쓰는말 하고 바로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 PC라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번지 값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A라는 값이 어디에 저장돼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다 했었죠? 기억납니까? 기억이 말똥합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리뷰. 자, 이런 관계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설정했을 때 먼저 초기화시켜주고 나서 이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변지 값을 소개시키고 나서 값을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포인트에 대한 거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이제 정적 메모리, 동적 메모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적 메모리는 했었죠?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거 했었죠? 그죠?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적 메모리다 하는 것은 스테이틱이다. 그죠? 그래서 정적 메모리 할당하는 것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메모리 배열의 길이를 설정을 해주고,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우리가, 정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int 타입의 i라는 변수. 자, 이 i라는 변수는, i라는 변수의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하나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P라는 포인트 변수, 그러면 뭡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적으로 할당된 거예요. P라는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번지에 뭐 어떤 액세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거 다 정적 메모리 할당 방식이에요. 그죠? A라는 배열의 길이를 12로 잡아줬다. 이건 뭡니까? A라는 배열을 공간을 10개를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은 다 고정된 공간을 가진 거예요. 그죠? 고정 공간. 이 변수들의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은 딱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적 메모리 할당이라 한다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B라는 배열을 그죠? 뭐 10개를 인테저 B에 10 이렇게 지정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좀 머리 써서 그럼 B라는 길이를 좀 가변적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인테저 타입의 B라는 배열을 뭐 10 이렇게 잡으면 B라는 배열 공간이 10개가 딱 확보가 되는데 나는 좀 머리를 좀 써서 이걸 가변적으로 잡아주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인덱스를 변수로 지정해주고 이 변수를 인테저 타입의 i는 뭐 10, 20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해서 잡아주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i 값이 변함에 따라서 내가 길이를 변하게 한번 나는 나름대로 머리를 좀 써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변시킬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정적 메모리 할당하는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적 메모리, 동적 메모리 할당. 동적 메모리는 아까처럼 이게 메모리의 길이가 픽스가 안 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내가 쓰는 한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하고 싶다. 계속 연결해서 저장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메모리 공간이 계속 증가하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런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방법에는 할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이 자, 이렇게 할당했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지워줘야 돼요. 이거 반드시 지워줘야 된다. 안 지워주면 컴파일러에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적 메모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이거 지워져 버려요. 딜리트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할당해 해주는 그 동적 메모리 공간을 없애져 버려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new라는 연산자와 delete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이때 동적 new라는 연산자와 delete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하는데 이때 포인트를 사용해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한다. 그래서 자,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어떤 타입이 있을 거고 p 데이터라는 포인트 변수가 그죠?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요 놈을 내가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으면 new 데이터 타입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요 놈은 뭡니까? 정적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적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rray, 이것은 변수의 일반 포인트 변수이고, array 변수다. 그러면 뒤에 이제 길이만큼 이렇게 사이즈 지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PC라는 포인트 변수를 동적 메모리 공간으로 할당해주는데, 캐릭터의 100만큼 잡았다. 그죠? 왜냐면 이 PC라는, 캐릭터가 여기 잡아주는 대로 길이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PI는 INT 타입을 동적, 이거는 공간을 하나 잡는 거지, 그죠? 이거는 100개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PB라는 어떤 북 타입의 객체, 클래스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 한 개를, 할당해 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동적 연산자를 선언을 할 수 있고, delete, 반드시 이거 다 쓰고 나서 이 new라는 연산자, 동적 연산자를 다 쓰고 나서는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delete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일반 변수 타입은 delete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array 타입이다 하면 delete에 array 공간을 잡아줘야 돼. 자, 이럴 때는 이 array는 몇 차원 배열입니까?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그래서 delete 할 때 지금 이거는 배열 번지 하나만 인덱스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만약 2차원 배열이다 하면은 이제 또 다르게 딜리트 시켜줘야 돼요. 그죠? 예. 자, 그건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가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메인의 한 예를 봤어요. 인덱스 x라는 변수하고 py는 x는 동적 메모리로 할당했는 경우고 py는 반대로 x는 정적인 메모리로 할당했고 그죠? py는 동적 메모리로 할당했는 경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array라는 배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뭡니까? 정적 타입이고 요 놈은 동적 타입으로 지정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요 놈을 다 사용이 끝났으면 딜리트를 시켜줘야 돼요. 자, 자, 이게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게 어디까지 갔냐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186페이지까지 진행을 했는데, 자, 2차원 배열일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동적 메모리 할당할 때는.
하는 건데 2차원 배열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